제가 이제 어제 고압 펌프 관련 리콜을 받고 왔는데요.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간략하게 이제 소감을 남겨놓긴 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어제 커뮤니티에 이제 제가 첫 번째 항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초기 그 스로틀 반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출발할 때 정도, 제가 출발할 때는 한 20% 미만 정도 스로틀 이렇게 가볍게 툭툭툭 건드리면서 이제 출발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는 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한번 최대한 이렇게 폰을 좀 눕혀서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포테인먼트 화면에 보면은 오른쪽 하단 부분에 이제 스로틀 궤도가 퍼센테이지로 이제 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퍼센테이지를 제가 어제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반응의 이제 차이가 기분 탓이 아닌가, 그 부분을 좀 비교 확인을 해봤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분 탓은 확실히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게, 이제 초반에 그 스로틀 반응이, 이게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제 소유의 터보차를 처음 타보다 보니까 터보차들의 특성이 다 이런 건가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건 이제 벨로스터 N 처음에 시승했을 때도 이제 마찬가지였었죠. 그때 이제 시동도 좀 꽤 많이 꺼먹고 그랬었는데, 그 이전에 제가 탔었던 이제 아베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자연흡기 엔진이고 그 전자식 스로틀이 이제 예민하게 반응하는 타입이 물론 아니긴 했었는데, 그게 이제 뭐 GM 차량의 약간 특성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이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초기에 반응성이 좀 일정하다라는 느낌은 있었는데, 이제 가장 조금 불편하다고 생각이 됐었던 부분이 바로 이제 일정하지 않은 반응성도 문제지만 가끔씩 반응을 안 한다라고 느껴지는 때가 있다라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툭툭 치면서 이제 언덕 특히 출발할 때 그 부분이 좀 많이 체감이 되는데, 이제 언덕 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반떼 N이나 뭐 이런 뭐 벨로스 N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러니까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가 이제 작동을 하다 보니까 그게 해제가 되려면은 조금 더 강한 토크를 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강한 토크를 주기 위해서 이제 일상적으로 내가 이 정도 밟으면 이 정도의 이제 힘이 나오겠지라고 생각이 되는 스로틀 양을 좀 밟아준다 하더라도 어떨 때는 이게 멍 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과 언덕 밀림 방지 장치가 이제 콜라보를 해서 딱 시동이 꺼져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초기에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불편하다, 좀 익숙해져야 될 문제인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고압 펌프 교체는 아니고 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그 부분이 뭐 저는 다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그런 멍 때림 혹은 좀 불명확한 반응성 같은 부분들이 좀 많이 해소가 됐거든요. 지금도 조금 더 너무 그 이전 상황 그 세팅에 이제 제가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그 정도의 느낌으로 악셀을 쳐주게 되면은 좀 생각보다 RPM이 많이 떠요. 그래서 좀 전에도 이제 제가 굉장히 저속에서 가볍게 이 힐앤토를 하면서 RPM 보정을 해줬는데, 생각보다 RPM이 많이 뜨는 바람에 지금 차가 이렇게 약간 앞으로 쑥 이렇게 나가는 느낌이 좀 들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초기 부분에 이제 RPM, 그러니까 스로틀 반응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적절하겠죠. 스로틀 반응성이 좀 많이 개선이 됐다. 근데 이제 이거는 좀 더 타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뭐 초기만 또 그러고, 제가 그 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ECU 업데이트를 하면 뭐 이런 반응성 같은 것들이 다 초기화가 되는 건지, 뭐 일정 시간 또 학습이라는 게 기간이 지나고 나면 또 뭐 그런 부분들이 학습에 따라서 좀 바뀌게 되는 건지,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어제 오늘 타본 느낌으로는 그 부분이 이제 확실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건 이제 느낀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 문제가 가장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반응성이 좀 개선이 됨으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이제 좀 악셀을 좀 많이 밟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의 개선, 혹은 뭐 그거는 기분 탓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악셀 밟는 양에 따라서 연비의 차이가 난다라는 거는 뭐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이제 리콜 내용이 고압 펌프의 고압이 이제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서, 그러니까 불필요한 상황에도 고압이 유지가 된다는 얘기겠죠. 지속적으로 유지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 고착이 돼서 시동 꺼짐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제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불필요한 상황에서는 고압 유지를 안 한다라는 얘기가 될 테니까, 그런 것과 또 연비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체감으로는 비슷하게 달리는 주행 상황에서는 연비가 이제 좀 느껴질 정도로 좀 좋아졌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어제 이제 막히는 구간에서 이제 타봤을 때는 사실 연비 차이를 좀 알기가 힘들었었는데, 이제 막히는 구간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들링으로 만약에 정차해 있는 상황을 가정을 해보면, 그때는 뭐 고압 펌프와 관련을 하는 상황이 거의 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조금이라도 이제 스로틀을 좀 개방을 하는 상황에서 좀 고압 펌프가 관여하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은 좀 고속 주행을 하면은 연비의 차이를 좀 더 확실하게 느껴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뭐 아무튼 그런 것들도 주행 거리가 좀 정립이 되면서 좀 그 경험치라고 해야 될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쌓여야지 확신을 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더 타봐야지 좀 알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일단 가장 크게 체감이 되는 부분은 이 초기 악셀 반응이 좋아졌다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체감이 되는 부분이고요. 주정차 단속 지역입니다. 뭐 스로틀을 한 50에서 60% 이상 정도까지 이제 개방을 해서 좀 달리는 상황을 가정을 해보면, 그 이전 상황에서도 뭐 딱히 그 부분에서 문제시 느꼈었던 부분은 없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왜 우리가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뭐 에코 모드, 스포츠 모드 이렇게 바꾸게 되면, 이제 에코 모드 같은 경우에는 초기 이제 응답성을 좀 떨어뜨려서 이제 악셀을 일정 각도를 밟았을 때 응답성을 떨어뜨려서 차가 잘 안 나가게 만드는 이제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제 그 초기의 악셀 반응을 조금 예민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악셀을 밟는 것과 상관없이 이제 전자식 스로틀일 경우에는 몇 퍼센트 정도 밟았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스로틀을 열라라는 걸 이제 이 구간을 좀 움직일 수 있게 세팅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 초기 반응이 좋아진 것이 이제 뒷부분의 반응성을 좀 초반으로 끌어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죠.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또 이제 그렇지가 않은 게, 후반의 반응성은 변화가 없거나 아니면은 약간 좋아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1500rpm, 2000rpm 정도 유지를 하면서 지금 5단 달리고 있는데요. 이 정도에서 이제 악셀을 이렇게 밟아주면 반응이 그 이전에는 이게 터보렉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반응이 그렇게 좀 즉각적으로 이렇게 오는 느낌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악셀을 뭐 한 40% 정도 밟으면 부스트가 0.1바 잠깐 뜨거나 아니면 부스트가 안 뜨는 정도 수준인데, 부스트가 안 뜬다고 하더라도 반응은 좀 체감이 될 정도로 좀 즉각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RPM이 좀 낮은 영역대에 있을 때 반응성이 확실히 좀 개선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속도가 좀 올라가고 RPM이 좀 많이 떠 있는 상태에서, 또 혹은 뭐 부스트가 차 있는 상태에서의 그런 어떤 너프된 느낌이 있느냐 하면은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속도를 조금 내면서 한번 이 부분은 체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지금 뭐 한 3000rpm 정도인데 터보 부스트는 지금 안 떠 있는 상태이고, 여기서 악셀 밟으면 원래 이제 커스텀 모드처럼 이렇게 제가 엔진 반응을 최대로 끌어올린 상태에서는 원래 악셀 반응은 좋은 편이었습니다. 지금 고급유 학습은 제가 올 때까지는 체크해 봤을 때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풀악셀 잠깐 밟아보면, 네, 지금 아직 1바까지 밖에 뜨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급유 학습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이제 레벨 매칭 하기 위해서 한 7% 정도로 가볍게 이제 이 스로틀을 열어줬는데,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초기에 스로틀 조작을 할 때 느껴지는 악셀의 반응성이 이제서야 좀 제대로 됐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뭔가 페달과의 어떤 차에 가속하는, 그러니까 악셀 페달과 차가 가속하는 실제 가속감 차이에 뭔가 약간의 좀 괴리감 같은 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초기에 악셀 반응이 좀 둔하게 느껴진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왔었던 것 같고, 지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후에는 이제 그 부분들이 뭐 완전히 개선이 됐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좀 만족스럽다고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기 사운드가 뭐 약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배기 사운드가 좀 달라졌는지 제가 한번 느껴보고 싶은데, 배기 사운드는 솔직히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팝콘이 터지나 한번 볼까요? 팝콘이, 네, 팝콘도 뭐 잘 터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실내에 들어왔을 때는 사운드의 차이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트렁크 쪽에다가 마이크를 달아서 외부에서 녹음된 사운드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변속기 종류에 따라서 뭐 DCT 변속기라던가 수동 변속기 사이에서 부하 펌프 관련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뭐 차이점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제 짧은 상식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변속기의 종류에 따라서 부하 펌프의 소프트웨어가 좀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DCT를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리콜 후에 이제 1.1바가 떴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뭐 그거랑 상관이 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고급유는 아직 학습이 안 된 상태로 1바까지만 맥스 부스트가 뜨고 있는 상태고요. 요거는 학습이 된 상황 이후에 이제 또 반응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학습시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방금 같은 상황에서도 느껴지는데 진짜 가볍게 악셀을 툭 쳤을 때 반응성이 확실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전 같은 상황이라면 이렇게 가볍게 악셀을 툭 치는 거는 가끔씩 멍 때리면서 반응이 아예 없을 때가 있거든요. 제가 데드존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뭔가 아예 반응을 하지 않는 구간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생각보다 좀 악셀을 깊게 밟아주는 습관이 제가 지금 차를 타고 있는 한 2년 사이에 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 부분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똑같은 느낌으로 이제 악셀을 밟게 되면은 좀 많이 밟게 되는 게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의 차이가 있네요. 이 부분은 뭐 금방 적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초반부에 그렇게 멍 때리거나 반응이 둔하다라고 느껴졌던 부분들이 개선이 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더 스로틀 반응성, 악셀 페달의 반응성이 좀 더 리니어한 느낌으로 바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뭐 0에서 한 15 정도 구간까지는 반응을 안 하고 있다가 15부터 한 90, 80 정도까지는 사용적으로 반응하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그 0에서 한 15 정도 구간이 이렇게 마저 연결이 된 느낌 같은 게 듭니다.
네, 확실히 체감되는 부분이네요. 아직까지는 주행하는 상황에서 뭐 딱히 너프됐다라는 느낌이 드는 부분은 없습니다. 모든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느껴졌었던 좀 가장 큰 불편함 중에 하나가 완전히 해소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초기에 이제 조작의 불편함,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거의 해소가 됐기 때문에 좀 더 조작을 편하게 그리고 좀 직관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생겼고, 그 이외에 뭐 단점이라고 느껴질 만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장기적으로 고압 펌프의 이제 고압의 지속이 됨으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이제 부품의 내구성 문제. 고압 펌프 이번 리콜 건 이전에 이제 이미 교체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압 펌프의 내구성 문제 때문에 생겼었던 부분이고, 지금 뭐 고장이 난 상태가 아니면 고압 펌프 자체를 교체를 하지는 않고 고압 펌프는 두고 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하는 방식으로 지금 리콜이 되고 있는데, 뭐 하드웨어를 교체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보증 연장으로 인해서 8년에 10만이었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보증이 연장이 돼서 그 기간 안에, 그러니까 리콜한 이후에, 소프트웨어 리콜을 한 이후에라도 보증 기간 안에는 고압 펌프가 고장이 나면 이제 무상으로 교체를 해주는 방식으로 리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비를 잠깐 한번 보자면, 근데 연비는 확실히 좀 좋아진 느낌이 있기는 해요. 이거는 이제 좀 더 장시간 장거리를 타봐야지 분명 비교가 되겠지만, 어제도 느낀 거고, 제가 일상적으로 이제 뭐 일산에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뭐 신월동, 화곡동 이쪽으로 들어오는 데까지 그냥 비슷하게 달렸거든요. 비슷하게 달렸을 때 연비가 뭐 12km 정도 나오는 정도였는데, 지금도 이제 비슷한 상황인데 한 13km 정도 나온단 말이죠. 제가 조금 더 이제 이동을 해보면서 뭔가 주행의 차이점을 한 번 더 발견을 해보고자 하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예측한 대로 반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새로운 발견은 좀 더 한 달이나 이렇게 타봐야지 알 수 있을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고급유 학습에 대한 부분을 저는 계속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고급유 학습이 지금보다 좀 더 편리한 방식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뭐 개선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나만으로 이렇게 느낌이 달라진다는 게 좀 제 입장에서는 신기하기도 하고요. 뭐 이런 걸 보면은 전기차는 얼마나 더 어떤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차의 느낌이 많이 달라질까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내연기관이고 이제 그 많은 부품 중에서 이제 정확하게는 뭐 고압 펌프를 관장하는 소프트웨어 파트만 업데이트가 된 건지는 알 수는 없어요. 뭐 그렇게 움직이는지 제가 설계자는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그 관련된 부분에 이제 ECU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악셀 반응이 좀 다르게 느껴진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또 주행성을 좀 좋게 만들어준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압 펌프 교체 리콜 통지를 받으신 아반떼 N, 그 다음에 벨로스터 N, 그리고 G70 모델도 있었던 것 같은데 2.0이었나? 아무튼 리콜 통지서 받으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정도 선으로 리콜이 완료가 될 겁니다. 지금 블루엔즈가 좀 많이 바쁜 것 같더라고요. 오늘도 아침에 거의 첫 타임에 갔는데도 이미 그 리콜 건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비를 받으러 오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가보시면 이제 좀 시간이 되실 때 좀 빨리 가셔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받으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이제 고속 주행을 하는 상황에서도 제가 뭐 악셀 스로틀 한 100% 다 개방을 해봤고, 그 부분에서 뭐 딱히 느껴지거나 하는 너프된 느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없기 때문에 충분히 업데이트 받으시는 걸로 주행감의 변화를 만족스러운 방향으로 아마 느끼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리콜 대상이신 오너분들은 받아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배기 사운드 같은 경우에 일단 저는 뭐 달라진 걸 체감을 못 하겠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더 외부에 마이크를 달아서 주행 영상을 만들 때 체크는 해보겠지만, 뭐 안에서 들었을 때 제가 가상 사운드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에서 들었을 때 차이가 없다면은 뭐 밖에서 들었을 때도 차이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다만 제가 평소에 뭐 대부분의 주행 상황에서 이제 배기 모드를 스포츠 정도까지는 놓지만, 이제 소위 팝콘 터진다라고 얘기하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는 거의 제가 배기는 쓰질 않거든요. 아까 잠깐 들어갔을 때 팝콘 터지는 건 확인을 해봤지만, 팝콘이 터지는 빈도라던가 팝콘이 터졌을 때 음량이라던가 음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는 달라진 게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업데이트 해보신 오너분들 중에서 평소에 이 팝 앤 뱅 사운드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한번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오늘의 영상은 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기타 뭔가 또 궁금하신 점이 혹시 영상 보시고 있으시면은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한참 혼란스러운 시기인데, 이런 시기일 때일수록 마음을 좀 이성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서 좀 냉정해지실 때로는 그럴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사람이 감정적으로 많이 이렇게 흔들리는 상태에서는 여러 실수들을 하게 되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이 과거에 있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좀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화를 내야 될 때는 화를 내야 되겠지만, 좀 내 주변의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또 그에 걸맞는 합리적이고 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또 현명한 태도를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운 겨울날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지금까지 레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